네, 사드의 전자파 유해성 관련해서 이번 주에 국방부의 발표가 나온 뒤 논쟁은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취재를 해보니까 괴담과 관련해서 강한 의견을 갖고 계셨던 민주당 의원들이 그 국방부 발표와 그 결과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들이 나왔는데요. 관련된 얘기 지금부터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자, 강민구 위원장께 좀 여쭤보겠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이 속속 하나둘씩 나오는데 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은 잘 됐다. 다행이다 하신 걸로 보아 좀 수용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두 갈래 기류가 있는 겁니까? 우선 그 당에 앞서서 그 현지 사드 철회 평화회의에서 주장한 게 있습니다. 네. 전자파 측정은 1년간 해야 되는데 4개월밖에 안 했다는 거. 네. 그리고 그 동네 노곡리에 100명이 사는데 네. 11명 이상이 암에 걸렸다는 거. 그리고 휴대폰 기지국보다 전자파가 적게 나온다는 건 믿을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미국 연방항공청이라고 연방관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사드라는 것은 탐색 감지 모드에서는 일시적으로 전자파가 나오지만 그 추적하고 측정하는 모드에서는 상당히 전자파가 많이 배출되고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 좀 100% 믿을 수 없는 것이 사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미국 보고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국도 지금 환경 영향 승인 그 평가서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어떤 기준과 어떤 환경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그 환경 영향 평가서는 뭐 전파, 대기질, 수질, 토양, 생태, 소음, 진동 이 모든 조건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한 것이고 네. 거기서 모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환경부와 국방부가 모두 오케이를 한 보고서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과학적으로 어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결과적으로 근거가 희박한 것에 대해서 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약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과학적으로 한 서너 가지 포인트가 문제가 있고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절대 못 믿겠다라기보다는 국방부 발표는 이렇게 있지만 하나씩 좀 따져볼 후속 과제가 좀 있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이해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실제로 박주민 의원은 성주에 가서 여러 가지 율동을 포함한 노래와 함께 사드의 위험성을 많이 알렸던 의원인데 역시 강민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 신뢰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확인합니다. 결과에 대해서 벌써부터 지금 반대하시는 시민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좀 바로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국 연방항공청에서는 이 사드 레이저 시스템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모드에 따라서는 추적 모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이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결과를 내놨었다는 점 등 솔직히 이 결과를 100% 다 믿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100%를 다 믿을 수는 있겠느냐. 뭐 100%를 다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는 일단 정부의 공식 발표니까 전혀 못 믿겠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과거에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말과는 달리 이번에 좀 다른 입장을 냈잖아요.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의미도 영상 본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사드가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되면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이죠. 사드는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도 안보상으로도 명백하게 피해만 입히는 조치가 맞습니다. 사드 기술 주변에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정보를 이덕실 대표님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었고 또 안전하다고 나왔으니까 다행이죠. 과거에 괴담을 선동했다고 여당에서는 좀 홍보되지 않았나요? 대변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행이다라는 말에 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일단 어떤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읽히고요. 지금 사드 이슈가 다시 재거론되는 건 최근에 그 결과가 나와서기도 하겠지만 그 당시로 돌아갔을 땐 상주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불안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것을 그냥 괴담이다. 더더군다나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괴담, 과거에도 괴담을 활용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건 좀 온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오히려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도요. 과거에서는 폭거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 성일종 의원은 이런 동해바다를 더럽히는 행동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에서 나온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 지금 IAEA에서 최종적인 점검을 하고 있는 그 해당 보고서를 보더라도 어류의 농축 지수, 그러니까 방류가 됐을 땐 안전하지만 차후적으로 이 어류와 어종에 어떻게 축적될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객관적으로 담보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그런 불안감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지를 묻는데 마치 괴담에 국민들이 선동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전 이 사건의 본질을 조금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사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인체에 유해하다는 불안감이 있었다면 사실 민주당 정부에서 환경 영향 평가부터 제대로 했어야 됩니다. 이것도 원래 소규모 환경 평가로도 되는 어떤 부지 면적 기준상의 문제가 없는 것을 제대로 하자. 그래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로 바꿨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뭐 협의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받고 공람을 하고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고 이런 모든 절차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6개월이었던 게 1년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영향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걸 결정해놓고도 거의 5년간 후지부지 뭉갰던 것이 민주당 정부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괴담을 대해서 혹은 불안감에 대해서 제대로 그것을 좀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죠. 뭐 천안함도 그렇고 광우병 파동도 그렇고 사드도 그렇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도 그렇고 정책에 대한 찬반이 한 덩어리가 있다면 또 하나는 그 기반이 되는 과학적 데이터와 진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걸 바라볼까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비슷한 이유는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도 전 또 생길 거라고 봅니다. 이슈만 바뀔 뿐이죠. 그럴 경우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가고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어떻게 안심시키고 하는지에 대한 좀 협의가 또 좀 공통의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국방부가 발표를 하면서 3가지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네. 금방 그 아까 탐색 모드하고 측정 모드에서는 다르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안전하다 하는데 어떤 모드에서 이 측정을 했는지 군사 기밀이라고 하면서 밝히지 않았고요. 네. 그 주민 한 명이 들어와서 의견을 개진했다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또 밝히질 않았고 네. 또 그 조그만한 동네입니다. 성주 노곡리는 100명이 사는데 지금 11명이 암에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5, 6년 사이에.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역학조사를 좀 이렇게 추가를 했으면 국민이 더 확실하게 믿지 않았겠느냐. 조금 더 여당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거는 진중하고 좀 늦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궁금한 게 사실은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경향신문에서 보도를 몇 번 한 걸 제가 읽었는데 그 주변 마을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시는데 암 환자가 최근에 많이 늘었다 그래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암 환자인 노인들을 찾아가서 사드로부터 거리가 몇 킬로미터 되는데 전에는 어떤 증상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겼는지를 검사를 전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에서 흔쾌하지는 않았다는 건 뭐 다 아는 일이고 그런데 그런 사안이 있는데 검사를 해서 보고서를 남겨놓지 않았다? 전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문재인 국방부 이거 갖고 있는 겁니까? 알 수 있나요, 우리가? 그거는 잘 뭐 아직까지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사실 아까 이제 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성주 주민들이 그때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이 반대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때문이 아니었냐라는 얘기는 거의 뭐 모두가 그런가 보다 하고 알고 있었던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중국만큼 이 사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던 나라가 없습니다. 그 뭐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이른바 산불이라는 게 있었죠. 그 산불에
이제 거기에 1한까지 붙여져서 3불 중에 하나로는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거기에 1한이라고 불리는 거는 이미 배치된 사드의 운용도 제한한다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외교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와 관련된 어떤 절차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중국을 의식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게 사실이고요. 3불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사드 때문에 중국이 경제 보복을 했다는 점, 그리고 당시 한한령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